시간도 많이 남겠다. 시간도 많이 남겠다. 그냥 선생님이 좀 약간 뭐 살아왔던 뭐 얘기를 좀 할까? 우리 간단한 테스트 하나 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걸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는지 잘 모르겠어. 아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안 했을 거야. 그 빈종이 그냥 있잖아. 갖고 있는 빈종이. 그 빈종에다가 선생님이 10초를 셀 거예요. 10초를. 그래서 숫자를 쓰는 거야.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냥 쭉 쓰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은 숫자를 빠르게 쓰시면 됩니다. 딱 10초를 잴 거거든요. 10초 동안 가장 숫자를 빠르게 많이 쓰시면 돼요. 자, 준비하고 10초를 잴게요. 시작! 그만! 자, 나는 25 이상 썼다. 손. 나는 20 이상 썼다. 손 안 들었어? 나는, 손이야? 자, 숫자 어디까지 썼는지, 24, 23, 22, 21, 뭐지? 20? 네. 자, 뭐 어디까지 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있잖아. 근데 얘들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시간을 한번 줄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줄 건데, 이제는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25까지를 쓰는 거야. 내 손가락이 부러져도 나는 25까지 무조건 쓰겠다는 거지. 다 썼으면 뭐 남는 시간 동안에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25까지를 써야 돼. 자, 다시 준비하고 시작! 그만! 자, 25까지 썼다. 손. 24, 24, 23. 그래. 나는 아까보다 더 숫자를 많이 썼다. 손. 네. 요거 내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더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목표를 달성하신 분도 있고, 더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왜 했냐면, 그냥 숫자를 더 많이 쓰냐, 적게 쓰냐는 사실 내는 관심 받기야.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치? 숫자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얘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열심히 해라야. 열심히. 우리 많이 듣는 잔소리 있잖아.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거지. 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라예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겨우 10초지만 대부분은 숫자를 한 3개 정도를 더 써요. 대부분은 10초 동안. 근데 그건 숫자 3개가 아니야. 왜냐면 10의 단위이기 때문에 뭐 22, 23, 24 그럼 6개의 숫자인 거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의 향상을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30%라고 하는 게 겨우 10초 동안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게 10초가 아니라 1시간, 하루, 한 달, 1년, 3년 이런 기간이 됐다면 얘랑 얘의 차이는 무시 못할 정도로 간극이 벌어진다는 거지. 하물며 열심히 안 하는 학생과
열심히 하는 학생의 차이는 많이 벌어지는 건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학생과 목표가 있는 학생의 차이도 그것도 역시 무시 못할 정도로 벌어진다는 거거든. 이게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인생의 하나의 비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라고 하는 걸 있잖아. 목표.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10초로 줄 테니까 1부터 100까지를 무조건 써라. 100까지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알아. 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당연히 알아. 그러면 오히려 20까지밖에 못 쓸 거야.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실현 가능한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거의 달성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 근처까지 어쨌든 가거나 달성을 해낸다는 거잖아.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목표는요,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할 때, 뭐 3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끝내겠다라는 목표들, 그게 단기적인 목표인 거지. 우리가 학교 시험 볼 때 잘 생각해봐요. 수학 시험 보는데 1시간 동안 또는 50분 동안 25문제를 풀거든. 그건 해내잖아. 그 50분 동안 25문제를 풀어내잖아. 근데 동일한 시간을 집에서 학습을 한다면 50분 동안 비슷한 난이도로 25문제를 풀어내느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학생은 뭐냐? 공부를 하긴 한 거거든요. 열심히만 한 거야. 물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 막 공부하다가 뭐 문자 보내고 뭐 스마트폰 보다가 또 공부하다가 음악 듣고 막 노래 바꾸고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 정도의 시험 볼 때만큼의 퀄리티로 학습을 하지는 않게 된다 이거죠. 하지만 미리 공부할 때 만약 50분 동안 공부한다면 나는 50분 동안 여기까지 끝내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하면은 그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달성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목표야.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단기적인 목표를 항상 세워놓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중기적인 목표는 그런 거겠죠. 내가 이 방학 동안 뭐 2달, 뭐 1달, 그 방학 동안에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끝내겠다. 내가 이번 학기에는 무엇인가를 끝내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끝내겠다 라고 하는 게 중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교, 나는 무슨 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겠다. 이게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 또는 꼭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나의 꿈,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이게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목표는 어때야 된다? 일단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쉬우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뭔가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야. 공부하는 건 힘들어야 돼. 목표는 힘들어야 돼. 근데 그게 실현 가능해야 돼요. 힘들지만 그것이 가능한 목표가 돼야 돼. 막 공부를 진짜 못해. 공부를 정말 못해. 근데 내 꿈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거는 진짜 꿈일 수 있잖아. 목표는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어야 돼. 그게 너희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요,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은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개판이었어요. 정말 개판이었어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내신 등급이 7등급이었어. 7등급. 우리 때는 내신이 제일 잘한 학생이 1등급부터 15등급까지가 있었거든. 아마 너희들의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한 세대일 테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학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내신 7등급이었대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 걔라고 하진 않겠죠. 그 선생님 의외로 공부 잘 못했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7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서울에는 없어요. 그냥 지방에 우리가 그냥 모르는 대학교 아니면 전문대 이런 데를 밖에 못 들어가는 성적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그냥 이상한 대학교나 전문대 뭐 제주도의 이상한 학과 뭐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아무런 별로 느낌 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꿈이 있는데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나 한번 미친 듯이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날 시점에 그때 딱 느꼈어. 이제 딱 대학교 시험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 그때 느낀 거야. 그때 비로소 그때 철이 든 거야. 그래서 맨날 당구장 다니고 맨날 그랬었는데, 이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학교에 갈 때마다 서점에 들렸어요. 아침에 학교에 딱 가기 전에 학교 앞에 서점에 들렸어.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산 거야. 문제집을. 근데 그냥 뭘 샀냐면은 내 느낌이 가는, 왠지 오늘은 이 문제집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왠지 이 문제집이 나를 풀어달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있었거든. 그걸 산 거야. 그리고 그걸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모르잖아.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틀려. 근데 괜찮아. 그냥 푸는 거야. 어떻게 했냐면 나의 그때의 목표는 오늘 하루 동안에는 이거를 다 풀겠다. 이게 내 목표였어. 그냥 이걸 다 풀겠다야. 그러니까 이걸 다 풀기 위해서 나는 화장실도 똥을 싸면서 풀겠다야. 나는 밥을 먹으면서 풀겠다야. 그냥 오로지 그 하루 동안 그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들만 생각했어. 쉬는 시간이든 뭐든 그냥 계속 푸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다 풀면 잠을 잤어요. 그 짓거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이죠. 일주일 월화수목금. 그러면 5번을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야.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토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풀었던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을 일주일치를 정리를 했어요. 요 일주일치 오답을 토요일날 정리를 다 한 거야. 그럼 일요일은 이제 쳐야 되나요? 근데 쉬지 않았어요. 일요일은 만약에 이거를 3주 동안 했다면 그럼 15번이잖아. 그 15번. 그 3주 동안의 오답을 싹 다 다시 푸는 거야. 물론 이제 약간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토요일날 풀었을 때 완벽히 난 이거는 더 이상 안 틀린다는 확신이 있던 것들은 나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맞춘 걸 동그라미 치지 않았어요. 맞춘 문제를 동그라미 친 게 아니라 풀었는데 이건 내가 절대로 앞으로 틀리지 않는다. 그런 문제만 문제에다가 이렇게 크게 X를 쳤어. 빨간색으로. 난 이거 절대 안 틀린다. 그런 것들만 X를 친 거야. 그럼 토요일 날은 뭐 한 거죠? X가 안 된 문제들을 싹 다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싹 다 다시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안 틀릴 자신이 있다. 그럼 그것도 X를 친 거야. 일요일 날은 그럼 여태까지 누적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X가 안 된 문제를 또 계속 보면서 또 X를 치는 거야. 계속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걸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 있죠.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단기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내신 7등급인데 서울대를 들어가더라. 그래서 놀랬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제가 왜 서울대를 가? 이러는 거야. 쟤는 갈래가 아닌데 어떻게 갔지? 금수저인가? 이런 거야.
근데 나는 흙수저거든. 우리 부모님은 일단은 이렇게 뭐 부모님 나 사랑하는데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시골에서 사셨고 선생님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서포트도 없었었고 난 학원도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뭐 선행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한글 배웠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A, B, C, D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때 수학 상을 학습했었어. 그냥 선행 같은 거 없었어. 뭐 그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뭐 별로 부모님도 나한테 어떤 학습에 대한 터치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뭐 지원도 사실은 이제 별로 거의 안 하셨고 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나는 흑수저인데 애들 놀란 거야. 제가 왜 서울대를 갔지? 분명히 부정 입학할 그런 집도 가난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선생님도 놀란 거야. 제가 맨날 도망다니면서 당구장 다니고 맨날 그러던 애가 어떻게 서울대를 갔지? 놀란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이 목표라는 이 부분 때문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밀을 알게 된 거야.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단기적인 상황이든 중기적인 상황이든 항상 목표를 세워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때 거의 막 잠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자요. 그냥 3, 4시간 자. 근데 그렇게 자도 그냥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그냥 이 말짱한 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일이 항상 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더라고. 항상 뭔가가 성공하더라. 항상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고 뭐 하물며 뭐 선생님의 뭐 와이프도 날 되게 싫어했거든. 처음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 몸무게가 한 55kg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삐쩍 마르는 거야. 딱 보면 쟤는 뭐 해골처럼 생겼다. 뭐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 같다. 되게 불쌍해 보인다. 막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는 좀 약간 뚱뚱한 사람 좋아했는데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그냥 내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저 여자를 내가 꼬시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꼬셔서 성공했거든요. 근데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는 항상 성공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발견한 비밀은 뭐냐면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념이거든요. 신념. 그런데 그냥 신념이 아니라 강한 신념이에요. 강한 신념. 본인이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누군가가 도와주게 돼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이 하늘, 우주라고 할게요. 우주의 에너지가 선생님한테 오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에너지를 받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항상 다 좋게 이루어지더라고. 항상 선생님 살면서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때부터는 항상 신념을 갖고 있었거든. 강한 신념을. 근데 이게 신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 이게 에너지가 점점 나한테 쌓이면은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 뻗어나가게 돼요.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이 우울하면 그 주변 사람들 같이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유쾌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 같이 유쾌해지는 거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유재석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되게
즐거울 것 같잖아, 그치? 근처에만 있어도 되게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잖아. 왜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게 남한테 전파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어떤 그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나는 너희들이 되게 잘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너희들한테 에너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성공해요. 진짜 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성공해. 나의 길을 받아서 성공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도 단순히 그냥 수업하는 어떤 그 부분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항상 갖고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나랑 같이 수업하는 요 수투에 대해서 수업을 했더니 되게 얻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그걸 가지고 얻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리 목표를 세워두라고. 아, 나는 이렇게 할 때 나는 요 수업에서 최소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거로 완벽히 만들어내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거다. 잘 되고 있다. 그런 목표를 계속 세워놓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수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득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꼭 수학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살 되게 인생이 많잖아. 그 큰 인생에 있어서 뭔가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도 최대한 내가 우주의 길을 받아서 내가 그 우주의 길을 이렇게 줄게요.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그치, 화면을 보고 있잖아. 그럼 모니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길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좀 마무리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